네, 안녕하세요. 오펠입니다. 저희가 지방이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방이 정말 몸에 안 좋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 읽은 책은요, 케톤화된 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케토제닉, 저탄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지방이 어떻게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에너지원으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지방이 누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지방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1890년대 후반으로 가볼게요. 혹시 면실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면실류는 면공업에서 생긴 폐기물입니다. 주로 비누나 램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20세기에 전기가 널리 공급되고 램프가 필요 없어져서 면실류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파퓰러 사이언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60년에는 쓰레기였다가 1870년에는 비료로, 그리고 1880년에는 가축 사료로, 다시 1890년에는 식탁에 오르는 식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면실류 자체가 식품으로 먹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기름이었었는데요. 문제는 면실류가 먹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면실류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분자 구조 안에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이중결합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으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 기름이 우리의 세포막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포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쉽게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면실류를 검색해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몸에 해로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기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비누 회사인 프록터 앤드 갬블, 그러니까 P&G는 액체 상태의 지방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누가 요리용 기름이었던 라드, 그러니까 돼지 기름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곧장 그 면실류를 수소화한 기름으로 트랜스 지방인 크리스코를 만들었습니다. 수소화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중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패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G는 식물성 지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크리스코를 이상적인 지방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것이 동물성 지방에서 가공한 식물성 지방으로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지방이 안 좋은 기름으로 오해받기 시작한 거죠. 원래 지방은 몸에 좋지만 이렇게 가공한 지방은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이 빛을 발휘하면서 크리스코의 판매량은 1912년 1180톤에서 4년 후 27,000톤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기름의 섭취의 증가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런 식물성 기름의 섭취량이 급증한 이후에 20세기 전반에 심장 질환 발병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심장 질환과는 전혀 무관한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편향된 연구 때문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미국의 안셀키스 박사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셀키 이탈리아 나폴리의 사람들이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으로 기근을 겪고 있었던 이탈리아였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파스타와 피자를 주식으로 하고 올리브, 치즈, 와인, 채소, 그리고 소량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탈리아인들이 그렇게 먹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중해 식단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상당히 부유층이었던 이탈리아인들이 고기 섭취량이 많았는데 이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였던, 그러니까 안셀키스의 아내는 단순히 고기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닌 가설일 뿐이었고요. 이 연구는 비공식적인 연구였고 제대로 진행된 건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의아한 점은 그는 지방이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사례들만 찾았다는 건데요. 모두가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닌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조사한 22개국 가운데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6개국의 연구 결과만을 논문에 실었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했는데도 심장 발병률이 낮았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제외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프랑스 패러독스라는 유명한 사건인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셀키스는 대중의 환심을 사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대중을 등에 업고 지방을 악마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키스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미국 심장협회의 영양위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1961년 심장질환 발병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일 것을 어떤 권고한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 타임즈는 안셀키스를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양 전문가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지에 어떤 흰 가운을 입고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 6개국에서 1개국을 더 추가해서 7개국 연구 논문 자료를 세상에 발표합니다. 그의 연구가 포화지방과 심장질환의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연관성만을 나타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건의 연구에서 안셀키스의 연구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발표로 버터, 라드, 베이컨 대신에 빵, 마가린, 식물성 기름을 소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결국 1977년 미국인의 지방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최초의 국가 식생활 지침서를 발간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 안셀키스의 연구가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방에 대한 오해는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건 안셀키스의 연구 논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식물성 기름이 도대체 왜 나쁜 걸까요? 본래 지방, 그러니까 기름은 몸에 좋은데요. 저희 몸은 지방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한 옛날에 저희 조상 때부터 지방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공된 지방은 몸에 무척 해로운데요. 식물성 유지, 그러니까 식물에서 채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물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기름들이 있습니다.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마가린, 쇼트닝 등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다중불포화 지방산 식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수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로 정제된 매우 몸에 해로운 기름들인데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름들이 주방에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치워버리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몸에 안 좋고요. 지방들은 특히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 말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저희 몸에서 어떤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는데, 이렇게 오메가6만 정말 많은 기름을 섭취하게 된다면 불균형이 와서 굉장히 저희 몸에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만이라든지 여드름, 그리고 어떤 당뇨병,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름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식물성 기름이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 콩, 카놀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제초제 성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 기름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며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알츠하이머 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을 섭취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기름들 말고 어떤 기름들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방이 도대체 왜 언제부터 오해를 받았고 또한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꼭 잊지 않으시고 지방, 안 좋은 기름들, 식용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리였습니다.